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5회차 그저 드디어 이 5회차 중간까지 왔네요. 소방학개론 5회차 그리고 소방학개론 말고 이제 소방관계 법규 5회차도 똑같이 한번 오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도대체 있었나, 또 어떤 문제를 또 이종호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옳게 짝져진 것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경보설비에 가보면 비방, 비조, 야, 여기 딱 하니까 비조가 들어가 있네요. 뭔가 뜬금없죠, 그죠? 비조는 뭐예요? 피난 구조 설비죠, 그죠? 가장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소화,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예전에도 제가 요건 그냥 소화 용수 설비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피난구조 설비, 피난기구, 연소 방지 설비, 요거 소화 활동 설비죠. 4번, 비상 콘센트 연결 송수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옳게 짝지어진 건 몇 번밖에 없더라? 4번밖에 없더라 라고 하나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CO2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일단 오손이 없죠. 그리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C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자, 니은번. 장기 보존이 용이하고 추운 지방에서는 동결의 우려가 있다. 동결의 우려가 없죠. 없다. 맞나요? 자, 디귿번.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불가능하여 가압가스를 따로 저장을 한다. 자체는 불연성 기체로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론 또는 분말 이런 것들이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가스를 어떻게 따로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O2는 CO2 자체만의 힘으로 충분히 방호구역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뒤에서 누군가 밀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을번.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그쵸? 44, 29 나눠주면 한 1.5배 무겁다. 그래서 질식에 의한 어떤 피복 질식에 의한 효과도 강하다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화재 용어 등 화재실의 단위 시가당 축적되는 열의 양 또는 최고 온도.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화재의 강도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 화재 강도는 위에 열의 양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킬로칼로리 아셨죠? 그리고 아래 시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이다. 얘는 단위 면적당의 뭐의 양입니까? 그렇죠. 가연물의 양입니다.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하죠.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포소화 설비에서 자, 지금 압입기를 설치했고 소화 약제 압입용 펌프. 자, 약제 압입용 펌프가 따로 있대요. 맞나요? 그래서 포소화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압입용 펌프가 따로 있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프레저 사이드, 그죠? 펌프가 두 대 있는 거죠, 그죠? 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벤추리관, 그쵸? 벤추리 작용,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펌프 프로포셔너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농도 조정 밸브, 농도 조정 밸브 맞나요? 요런 애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바이패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더라.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죠. 자, 프레저 사이드 정답 3번 같고요. 프레저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벤추리 작용에 별도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압수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림까지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존스의 재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존스가 되게 세부적으로 재난들을 분류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지구물리학, 기상학, 그죠? 지형학, 지질학 엄청 많은데, 자, 여기에 기상학적 재해에 가보면 온난화, 사막화, 염수화, 자,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무슨 재난이라 그랬어요? 준자연 재난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날씨에 관한 게 여기 들어온다 그랬어요. 기상학적 재해. 맞아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날씨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만 써볼까요? 뭐 안개, 그죠? 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야, 아침 뉴스 틀어보면 나오는 것들, 뭐 번개가 친다, 뭐 토네이도 이런 것들, 토네이도, 그죠? 토네이도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준자연 재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산화성 고체 몇 류 위험물입니까? 이젠 알죠, 여러분들? 1류 위험물, 그죠? 자, 산화성 물질이고 브롬산 염류, 염소산 염류, 그리고 질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300kg짜리였고요. 두 번째, 인화성 액체는 전기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등유를 포함하고 부도체이기 때문에 뭐의 발생 우려가 있다?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크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세 번째, 가연성 고체는 가연성 물질이며 황활인과 황적유, 그죠? 100kg짜리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4번. 자기 반응성 물질은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무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리류가 아니고 맞습니까? 유기가산화물, 유기가산화물. 무기가산화물은 몇 류예요? 얘는 1류 위험물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라는 겁니까? 우리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6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7번 볼까요? 7번. 지정수량 문제네요. 지정수량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황활이 요게 1류 위험물에 몇 킬로예요? 요게 100kg짜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 있죠. 요 알칼리 금속은 50kg짜리고요. 히드록시라민 100, 유황 100, 그죠? 잘못된 거 2번.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음, 이석유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석유리는 등, 경,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석유리는 21도 미만, 3석유리는 70도에서 200도, 4석유리는 200도에서 250도, 이런 식으로 인화점에 의한 구분으로 우리가 사류 위험물을 구분할 수가 있더라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7번, 8번은 우리가 위험물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자, 해방 이후의 소방 조직 변청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보십시오. 기억번.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에 포함되어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자, 여기서 포인트 뭡니까? 요거죠, 요거. 국가. 니은,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를 두고, 그죠? 독립된 자치소방. 디귿번, 소방사무가 시도사무로 전환되어 전국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었다. 약간 광역.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를 설치하였고 다른 지역은 국가소방체제로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로 가야 돼요? 자치로 가야죠. 자치. 미군정, 그죠? 그리고 나서 며칠 못 가서, 며칠이 아니고 몇 년 못 가서 국가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원화로 됐다가 그 다음 이제 광역으로 확대가 되는 4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0번 볼까요? 보세요.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기지배영화제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안전 연소가 심하다. 환기지배영화제는 그쵸, 환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얘가 적은 화재죠. 오케이. 니은번 연료지배영화제는 반대로 공기 공급이 충분하고 연료가 모자란 화재죠. 그죠? 맞네요. 맞습니까? 네. 디귿번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이전, 우리가 프리 플래시오버 맞습니까? 여기를 연료지배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포스트 플래시오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기지배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된 거고요. 리을번 연료지배형 화재는 주로 큰 창문이나 개방된 공간, 즉 환기량이 많은 곳이죠. 그럼 그에 비해 뭐가 적어져요? 얘가 적어지죠. 그죠? 환기지배형 화재는 내화 구조 콘크리트 지하층이니까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네요. 맞네요. 그죠? 그럼 지금 기억, 니은, 리을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2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1번 볼까요? 우리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앙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자 중앙위원회 그리고 여기 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그럼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쵸? 국무총리에 국무총리 들어가 있고요. 자 중앙위원회는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세 번째, 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본인들이 이제 검토하는 목적을 갖고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청장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계획의 심의라던가 또는 국가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한 심의라던가 뭐 재난관리, 안전관리, 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담당한다?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얘는 심의사항. 조정위원회 그리고 누가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맞죠? 그죠? 자, 12번 볼까요? 보십시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분말소화약제의 종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약제 사용 시 열분에 의해 생성된 HPO3가 그죠? 일반 가연물질인 나무 종이 등의 표면에 피막을 이루어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는 방진. 자, 요 방진, 메타인산. 벌써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인산 나왔을 때부터 아 얘는 3종이구나. 자, 다몽색, 어우, 거의 한 99%, 그죠? 3종이죠? ABC급, 거의 100%네요, 그죠? 차고주차장, 요것도 제가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차고주차장.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요거. 얘가 이름이 뭐예요? 올소인산. 또는 오르트인산. 뭐, 외래어니까요. 올소인산, 오르트인산. 얘는 탈수탄화. 기억하시죠? 요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또 뭐가 된다? 이제 소화가 된다라고 했고 또 3종에서는 얘가 나온다. 암모늄 이온이 나와서 무슨 소화가 또 가능하다? 그렇죠. 부촉매 소화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 같이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열분해 과정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안 나오면 그냥 보지 마세요 라고 하겠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얘도 나올 때가 있죠. 이거 열분해 반응식에 의해서 H2O도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냉각, 질식, 부촉매 다 갖는 거예요. 냉각, 질식, 부촉매를 다 갖는 겁니다. 분말들이. 자, 그리고 13번 볼까요, 우리?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청장이 된다. 맞나요? 맞죠? 오케이.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맞죠? 시군구는 소방서장. 맞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하죠, 여러분들? 내가 맞다 그랬는데, 요게 본부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속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저 사람 또 말도 잘못하네?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그죠?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제가 강조했었죠?
항상 중앙통제단과 시도통제단, 시군구통제단의 단장이 누군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청, 본, 서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지휘권을 가는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입니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맞습니까?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도 할 수 있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도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은 시군구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14번 보십시오.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빨라진다. 아셨죠? 자, 발화점이 낮아지죠. 화염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그 온도가 높아지죠. 폭발범위 높아질 수 있죠. 자, 최소 발화 에너지. 내가 처음에 주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낮아지죠. 작아지죠. 내가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니은, 디귿, 리을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죠. 4번.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은 제가 얘기했죠.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 잘 읽고 풀어주셔야 돼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소가스는 그랬죠. 자, 얘는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산가스라고도 되어 있고 인체에 대량 흡입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안 한답니다. 그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뭐예요? 시안화수소죠. 자, 얘는 뭐예요? 결합. 그죠? 얘는 결합해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 차이점. 암모니아는 우리가 냉동 창고, 뭐 냉매 이런 걸로 사용을 할 때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했었고 이산화황은 황이 완전 연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질이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요 시아나수소가 답이다. 시아나수소를 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6번 볼까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표기와 화학식의 연결이 옳은 것.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IG0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100-55-541. 자, 얘네가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GRE, GRE. 그래서 우리가 01이냐, 100이냐, 또는 55냐, 그죠? 또는 541이냐. 맞나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아르곤은 아르곤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는요, 칠소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성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그러니까 얘는 질소와 아르곤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거고, 얘가 좀 특이하다 그랬죠. 이 541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52%에 40%에 8%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옳은 건 일단 얘밖에 없습니다. 얘는 왜냐면 아르곤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질소여야 되고요. 선생님 이거 퍼센트 맞는데요? 여기가 CO2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요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하나 또 시험 문제가 나왔고 꼭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17번 볼까요,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중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지 않는 설비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지기가 없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자, 습식. 감지기 있습니까? 없죠. 건식. 감지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분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시라고 했냐면 2차 측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건 감지기가 꼭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유수검지 장치나 일제 개방 밸브를 기준으로 요 2차 측 있죠. 여기 헤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감지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차 있거나
또는 건식 공기가 차 있거나 또는 부합수가 차 있거나 맞습니까? 감지기가 없어도 되는데 특이한 건 부합식이라는 거엔 감지기가 달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플러스 얘까지 부합식까지 뭐가 달리더라? 감지기가 달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건 2차 측에 물이 들어가고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습식과 건식을 답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8번째입니다. 20도씨 1기압의 프로판. 프로판 가스네요. F부. 그죠? 그럼 프로판은 산소가 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와야죠. 그죠? 그래서 3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맞출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산소 몰수예요. 산소 몰수. 그래서 산소 몰수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되 완전 연소 반응식 풀도 알아두시면 좋다. 근데 이게 프로판만 알아두는 게 아니고 메탄, 에탄, 부탄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19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문제가 가끔 학계론에 섞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법이잖아요. 그죠? 법에 가보면 요거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종합상황실,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화제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랍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망상 있다 그랬죠.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 요게 이제 5배, 10배. 그죠? 5명, 10명. 그리고 여기가 100. 그죠? 재산이 50억. 그래서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돼서 50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4개가 예전에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 4개만 알아선 안 되죠. 다른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해설에다가 전체적으로 넣어놨거든요. 상부 보고화제.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됐습니까? 이 상부보고화제가 생각보다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법규 쪽에서. 그래서 상부보고화제도 충분히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우리 20번. 가연성 액체 인화점, 연호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온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정확한 인화점의 정의죠. 그죠? 2번, 인화점은 3류, 네, 끝났네요. 4류 연물이죠. 자, 발화점에 대한 정의, 연소점에 대한 정의. 그죠? 정답 몇 번? 2번.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 이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게 설명한 거. 1번 볼까요? 자연 발화의 방지는 저장실의 온도 낮게, 오케이. 열 축적 용이하지 않게,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습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습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2번, 정전기 억제 대책으로는 유속을 제한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유체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쵸? 이런 것들 방지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방지책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접지를 하고 공기를 이온하여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오케이. 건조하면 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네 번째, 자연 발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로부터 점화온 등 인위적인 열원의 공급을 받지 않고 물질 자체적인 본인만의 열의 축적으로 인해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이다. 맞죠? 유기물질은 대기에 노출되어 산화하면 물질의 온도가 발화점 이하가 되면 자연 발화를 하게 된다. 자, 여기서 틀린 건 뭘까요? 찾아보시죠. 좀 어색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발화점 이하에선 불이 붙지 않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학습만 잘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긴급구조주의대입니다.
자, 긴급구조통제단이 지금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에 배치되는 대응계획부. 자, 대응계획부가 우리가 중앙통제단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 그쵸? 그래서 이 요원들과 우리가 요 부서들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신속기동요원이 들어가더라. 그죠? 그리고 자원지원요원은 뭐 자원지원부에. 얘는 자원지원부. 이거 외워두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셨죠? 그리고 통신지휘요원은 구조진압반. 됐나요? 자, 안전담당요원. 안전담당요원은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다음 23번째 볼까요? 화재 종류와 소화기 적응성을 표시한 색상은 그랬어요. 그럼 일반 화재 A, B, C, D, 백, 황, 청, 무. 맞나요? 그럼 지금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백, 황, 청.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24번 볼까요? 이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가연성 고체 이류입니다. 이류. 이류 위험물로 황화린, 정린, 유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다 라고 했어요. 이류일 때. 맞죠? 두 번째, 자신은 불연성이나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없는 조연성. 이거는 여러분들 가연성 고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 인류,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인류에 대한 설명이다. 또는 육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산소를 방출을 하고 불연성이고 조연성 물질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세 번째,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하고 주변 산소와 혼합하여 있을 땐 연소 폭발.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환원성. 그죠?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더라. 다음 25번. 피난 본능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축으로 하여 우측으로 행동하는 행동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좌회 본능이 있다 그랬죠. 여기 맞습니까? 요게 뭐예요? 지광. 그죠? 요게 귀소. 요게 추종.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본능들. 본능들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본능도 나올 가능성이 막 높진 않거든요. 나오면 쉽게 그나마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한번 보고 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5회차 법규 문제를, 학개론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고 복귀하시고, 혹시 또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의정부는 영하 14도 아침에, 지금 한 영하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무실이 엄청 추워요, 지금. 온도가 안 올라요, 지금. 온도가 안 오릅니다. 조그만 난로 같은 거 하나 놓고 쓰는데,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운 만큼 여러분들 조금 약간 이제 또 집에서 약간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체력 관리 해야 되잖아, 소방관들은. 그죠? 체력 관리도 좀 하시고, 공부할 때 또 이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5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이 모의고사를 다 끝내겠습니다. 10회차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대로 그냥 해서 요거 10회차만 빨리 끝냅시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